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집안은 안정적이라고 밝혀졌죠.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안정이 안 되는지 여전히 귀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큰 비가 내릴 전망이라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공사장 주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과 주차장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마포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재난과 안전, 생활 플랫폼에 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서울시 여의도 통합 선착장 조성 사업을 두고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어제 아침 역삼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래방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또 논란이 되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재검토해 사업 방향을 고치겠다.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약 중 일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반영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중구의회에 제출되는데 졸속 예산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430억 원이 증액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은 학교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0억 원입니다. 서양호 구청장의 공약 사항 중 학교 보조금 2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운동장 개선이나 책걸상 교체, 친환경 급식 도입 등 지역 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요구 사항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받아든 의원들은 지난 본 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 16억 원이 이미 책정돼 있고 심지어 일부 학교들의 지원 항목은 중복되기도 한다며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마련된 졸속 예산이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기정 예산에 나갔던 거랑 어쨌든 줄 테니까 가져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중복된 것들도 지금 많잖아요. 급하지도 않는데 기정 예산이 16억인데 20억 추경 해가지고 이건 뭐 졸속 아니냐 최근에 갑자기 바뀌다 보니 선실수는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해놓고 상세하게 현장 확인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51억 원 예산도 졸속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상 공간에 들어설 공원의 용도와 주차장 시설 설계 변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고도 없이 예산부터 제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다 바뀌잖아 지금. 2층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 50대 들어가면 몇백 톤이 무거워지면 밑에 기둥을 더 키워야 되는 건지 기둥을 여러 개 더 놔서 하중을 덜 받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층하고 전시실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커지가 않으니까. 나온다면 사람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하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공약 관련 예산이 줄줄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한 가운데 예결특위 심사 결과 교육경비 보조금은 12억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15억 원이 깎여 추경 예산 총 31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마포구의회. 의원 간 갈등이 조금씩 정리되고 첫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대 전반기 마포구 의회 첫 정례회가 개회됐습니다.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18명 의원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아현 2재정비 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10여 건의 안건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됩니다. 마포구는 하반기 추경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445억 원 규모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뒀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와 재난센터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 7억 6천만 원이 편성됐고
유휴공지의 수목식재, 황사 마스크 보급 등에 3억 7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 그리고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관련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안전 관련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희 의원과 권영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마포구의회 정례회는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21일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여의도에 통합 선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회 권수정 의원 연결해서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반대 주장을 듣기 전에 먼저 이 통합 선착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에 있는 선착장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사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살펴보거나 지난 추진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인 운하를 한강까지 이어가겠다라는 한강 개발 계획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연안 부두에서부터 경인 운하를 이용해서 한강까지 700톤급 이상의 유람선들을 들여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강을 더 깊게 준설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배가 들어오려면 결국 700톤급 이상의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개발 계획이에요. 예. 2011년부터 박원순 시장께서 쭉 말씀해 오셨던 한강 재자연화 그리고 환경단체로부터도 호응을 얻었던 그런 계획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시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와 관련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됐죠. 이 설명만 들어서는 이 표면만 봐서는 이 한강의 수상교통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4대강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강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강의 개발과 더불어 그 주변의 땅값은 다 오르게 되어 있고요. 투기성 자본들은 그쪽에 다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4대강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 삽질과 같은 SOC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배제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가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서울의 랜드마크는 광화문, 북한산하고 그리고 한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강을 다시금 이렇게 뭐랄까 개발 계획 안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강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신데 권 의원께서는 그럼 한강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직업적 특성상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한강처럼 큰 강물이 흐르는 도시는 정말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가지는 소중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부터 시작한 이 한강 개발 계획 때문에 막혀있는 고인물, 썩은 냄새가 나는 한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그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한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원순 시장께서도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그 독일의 이자르 강처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발표하셨던 것처럼 신곡 수중보를 개방하셨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 속에서 한강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안에서 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강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자, 회기 중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회 권수정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건물 내부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8명이 대피했고 소방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70살 이모 씨가 손목과 발목에 각각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페인트 작업 중 가스레인지에 페인트 유증기가 착화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쯤 성동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소득 인정액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오는 21일부터 매달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자치단체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담반까지 꾸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과 재산, 소득에 대한 전산조사를 벌입니다.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식이나 서류를 요청합니다. 강남구는 16,000가구 가운데 67%인 11,000가구가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산과 소득조사 자동화율이 낮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 적합 여부를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대상이 70%가 넘습니다. 더욱이 사전 신청의 경우 금융조회와 재산 조사에만 2-3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 조사원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루 최대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어지는 내용들이 본인에게 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나 또 주거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일일이 안내하고. 강남구는 조사에 많은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다른 자치구보다 3-4배 많은 27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실제 지급까지 들어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아동수당 첫 지급일에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타 자치구보다 서너 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는 소득 인정액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 보편적이거나 선별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 배치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종로구가 종로구민의 행복의 척도를 행복지표를 통해 수치화했습니다. 종로구민은 종로구의 어떤 요인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떤 것에 불만족하고 있을까요?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민은 종로구 거주 환경에 대해 교통과 안전 측면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위와 집회 등으로 인한 소음과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 주민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출했습니다. 그동안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등 관광지에서의 주민 갈등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의 집회에 대한 주민 피해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향후 주거 계획에 대해서는 17%가 종로구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집값 상승과 개발 제한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 이웃 간 갈등 원인으로는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청동과 이화동, 교남동 주민들은 종로구에 대한 불만족 요인 중 60% 이상을 주차시설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종로 행복지표는 종로구 거주 주민 1,000명에 대한 가구 방문 대면 조사와 통반장과 동별 지역 주민 7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로구 구민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했는데 개인과 가족, 직업과 종로 환경 영역 등 4개 영역에서 10대 지표가 나왔습니다. 종로구의 전반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책, 그다음에 종로구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종로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복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4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지표라는 게 10대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인 것 10가지를 뽑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뭔가 좀 리드할 수 있던
아니면 뭔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행복을 측정해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된 종로 행복지표. 이를 토대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석 달 전 노후된 건물이 붕괴된 용산구에서는 피해 보상을 두고 이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지하기 위한 첫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첫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지연돼 왔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나도 안 하고 집 한 채씩 해달라고 무조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에 다 들어간 금액인 거잖아요. 건물 소유주 역시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는 있지만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협상을 위해서 그 어느 선까지 좀 피해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규모만이라 그거는 우리가 그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접근하겠죠. 서울시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6명의 자문위원들은 의견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쟁 중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견 청취만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정리할 거냐는 그 나중에 우리 실적 코디들이 모여서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할 건지는 판단할.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건물이 무너진 지 88일 만에 마련된 피해보상 협의 테이블.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가 민간 어린이집에 적용 중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확인 장치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가 무상 보육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겁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란 정부 보조금을 뺀 나머지 보육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선 정부 보조금을 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예로 들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빼고 한 달에 4만 7천 원을, 4, 5세는 4만 원을 추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음 달부터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모두 1,000여 명입니다.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부모 부담이 있는 그 보육료 차액에 대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 아니었습니다. 무상을 해야 된다는 보육료 그 TD에서 노원구는 또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설치에 들어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 복합 문화 상상 놀이 시설 자체도 우리가 유치할 계획이고요. 버스 안전 차량에 대한 장치도 우리가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초 국공립 어린이집에 7개소 개원을 알려왔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35%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2020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지난 주말 경기 결과입니다. 1일에 있었던 학동과 상일의 경기에선 학동이 상일에 11대1로 승리했습니다. 갈산과 화곡의 경기는 갈산이 5대3으로 화곡을 이겼습니다. 고명과 수유의 경기는 6회까지 2대2 동점을 이뤄 무승부로 끝이 났고 이어서 열린 도신과 포니의 경기는 도신이 포니를 8대1로 제압했습니다. 중대와 청구의 경기는 중대가 청구를 12대2, 4회 콜드로 이겼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헌과 길동의 경기는 길동이 무려 14점을 득점하면서 인헌을 14대4로 이겼습니다.
봉천과 배군의 경기는 배군이 봉천을 6대 0으로 눌렀습니다. 이어서 열린 남정과 가동의 경기는 가동이 초반 화력을 내세워 남정을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또 역삼과 효재의 경기는 역삼이 7대 2로 승리했고 영일과 도곡의 경기는 도곡이 10대 2로 영일에 승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샴푸와 린스, 바디 클렌저 등 생활용 화장품 104개 품목에 대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5종과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 3종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강남구 1호원 에코파크에서는 지난 30일 환경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녹색 생활 실천과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환경보전 유공대표창과 환경의 날 기념 UCC와 포스터, 글짓기 대회 입상자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전기자전거로 솜사탕 만들기와 친환경 비누 만들기 같은 주민들이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친환경 페스티벌은 선거로 인해 열지 못한 세계 물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를 겸해 열린 행사입니다. 오늘 종로구 행복지표 기사를 보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동안 이런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점에 이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것, 한편으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